자, 9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대우증명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혹시 서술형 공지, 뭐 수행평가 공지 나온 거 있어? 수행평가? 아직 없어요? 네, 증명 문제는 두 가지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2학기부터, 아니, 수행평가에도? 수행평가. 기말고사는 일단은 쌤이 학교 그거 확인해 보니까 기말고사는 객관식 100%로 출제한다고 나왔거든? 그 학교에서 한 거예요. 쌤이 근데 말하는 건 수행평가. 이제 수행평가에서 논술형 평가로 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 증명은 수하에서 배우는 증명은 두 가지를 배우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는 대우증명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류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배우는 건데, 얘는 둘 다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둘을 간접증명이라고 불러요. 교재에도 쌤이 서술해 놨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걸 살짝 예를 들면,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을 한다, 아니면 뭐 가깝게 최근에 배웠던 걸로 가면 뭐 파푸스의 정리, 중선 정리라고 하죠. 중선 정리를 증명한다 라고 하면 미지수를 잡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등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를 이제 증명법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런 거를 직접 증명이라고 해요. 그럼 직접 증명 말고 간접 증명을 배우는 건데, 간접 증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얘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제가 하이라이트 쳐놓은 거 있죠. 대우증명법은 뭐냐, 명제 P명 Q이다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밑줄 그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임을 증명하여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한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 밑에 원모의 두 번째 원모를 보면 수학의 증명법은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접 증명법에서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이 있다. 요게 수하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직접 명제를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대우 명제가 참임을 보여준다면 그 명제가 이제 참이다. 원래 명제도 참이 될 거다. 원래 명제도 참이 될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가볼게. 이런 거네. 거기 하나 예시를 보시면 밑에 예제 볼게요. 이렇게 하자는 거죠. A, B가 자연수일 때 동그라미 치시고, A, B가 자연수야. 그랬을 때 A, B가 짝수라면, A 곱하기 B가 짝수라면 A 또는 B가 짝수다. 요거를 증명해 봐라. 근데 이런 논리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면 A랑 B를 곱했을 때 짝수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짝수인 거. 그 다음에 하나가 짝수이고 홀수인 거. 두 가지를 검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그냥 직접 증명을 하면 안 되나요? 그냥 이 명제를 증명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안 되진 않아요. 근데 귀찮은 거죠. 두 번을 해줘야 되니까. 둘 다 짝수일 때랑 하나 짝수 하나 홀수일 때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대우 명제로 바꿔. 그럼 얘를 대우 명제로 바꾸면 A and B가 되겠죠. 또는이니까. 그럼 얘는 둘 다 홀수다. 그럼 A와 B가 홀수라면 A 곱하기 B도 홀수니 이걸 증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굳이 증명 안 해도 A랑 B가 둘 다 홀수야. 그럼 당연히 A, B는 뭐야? 홀수겠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서술형에서 원하는 거는 수식으로 좀 해봐라 이거니까 증명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거기 밑에 2번에다가 괄호 2번에 해보시면 이렇게 가면 되죠. 이게 대우명제니까. 자, 이렇게 미지수 잡으면 됩니다. A가 2M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B를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됐어요? 마이너스 1로 할게. 미안해. 왜냐면 MN도 그냥 자연수라고 통일하죠. 상관은 없어요. 예, 범위만 정확히 정해주면 되는데 그럼 M자리, N자리에 이제 자연수 들어가면 1부터 시작하니까 괜찮죠? 오케이? 네. 자, 그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둘 다 홀수인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홀수니까 이거 곱해봐. 그럼 A 곱하기 B는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2M-1 곱하기 2N-1 이거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면 이거 곱하면 4mn 빼기 요거는 2m 요거는 2n 그럼 2로 묶어 m 플러스 n 하고 마지막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얘는 2배의 이만큼 뭐 굳이 써보면 2mn 빼기 뭐가 돼요? m 플러스 n 뭐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남는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마무리하시면 A 곱하기 B는 2로 묶은 애 하나와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1이라는 애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아하, 이 애는 뭐가 되는 거다? 홀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네. 요게 이제 증명 간단하게 해본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걸 우리는 대우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넘겨볼게요. 10페이지 귀류법. 자, 그럼 귀류법은 뭐냐? 귀류법은 요거지.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자, 거기 밑줄 칠게요.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이나 이미 알고 있는 정리됨의 모순됨을 보여줌으로써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 안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박스 안에 예시. 예를 들어서 뭐라고 돼 있냐? 가장 큰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를 이제 증명해봐라. 귀류법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정을 하는 거죠. 존재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해. 그래서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하자? M이라고 하자. 오, 됐나요? 그러면 어렵지 않은데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M이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M에다가 1을 더하면 자연수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클 거거든요. 그리고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자연수다. 그럼 바로 모순이 발생하는 거지. 자, 이런 논리야.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가장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로 바꾼 거죠. 부정을 한 거야. 그래서 걔를 M이라고 놨어. 자, 이게 제일 큰 수야. 그럼 얘보다 큰 수가 더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거기다가 1을 더했어. 그럼 1을 더하면 M 플러스 1은 당연히 M보다 크거든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자연수거든요. 그러면 라지 M보다 큰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네. 따라서 이 명제는 뭐다? 모순이 발생한다. 이 명제는. 그러면 내가 가정한 이 명제가 모순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 즉 부정하기 전에 원래 명제가 뭐가 되는 거야? 참이다 라고 검증하는 게 바로 귀류법이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밑에 예제 11번 있거든.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1번, 2번. 증명해봐.
한번 해볼까요? 규리법 예제 11번 문제 보시면은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규리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n제곱 플러스 3n이 9의 배수가 아니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n제곱 플러스 3n이 뭐가 아니야? 9의 배수가 아니라면 내가 증명해야 될 건 뭡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자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부정하세요.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규리법은.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n이 3의 배수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증명을 이렇게 하면 되거든. n이 만약에 3의 배수라면 됐나요? 여기 결론이 3의 배수니까. 그러면 얘를 문제에다 대입을 해. 그럼 n제곱 플러스 3n은 n자리에 내가 3k를 집어넣으니까요. 9k 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요? 9k가 되네요.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9k 9라고 합시다. 9 곱하기 k제곱 플러스 k가 되는군요. 근데 이 k제곱 플러스 k는 뭐인 거예요? 자연수인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앞에 9가 곱해져 있고 얘 자연수인데 뒤에 뭐가 없어? 나머지가 없네. 그지?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야? 9의 배수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n을 3의 배수라고 바꾸면 누구의 모순이 발생하냐? 바로 가정 모순이 발생하는 거지. 자, 근데 쌤이 아까 설명했죠? 가정은 무조건 뭐여야 된다고? 참이어야 된다. 알겠죠? 그러면 가정이랑 뭐가 돼? 이 결론이 가정과 뭐가 발생해? 모순, 충돌이 발생하잖아? 그럼 그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 따라서 얘가 거짓이니까 얘가 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하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11페이지. 자, 6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쌤이 별표 2개 쳐놨죠. 요거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 꼭 하나씩 나오거든, 시험에. 근데 12번, 13번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거 2개 우리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해줄게. 12번, 13번 대표적인 유형 2가지거든요. 자, 한번 해보세요. 12번, 13번.
자, 가보겠습니다. 12번 가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 쌤이 이렇게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조건을 보시면 가격이 비싸다면 기능이 많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를 P, 그 다음에 기능이 많다를 Q.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나조건 10대 선호도가 높다. 그러면 판매량이 많다. 그러면 R이고 S고 R이면 S다. 참.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증명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검증해야 되는 게 R이면 Q이다죠? 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대 선호도가 높으면 기능이 많다. 요게 참이 되고 싶다 이거잖아. 나는 요게 참이 되도록 만드는 애가 필요한 거지. 즉 쉽게 말하면 연결고리를 찾으면 되겠네. 근데 아까 쌤이 3단 논법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참인 명제 나오면 반드시 뭐 써주라고요? 대우 써주라고 그랬죠? 대우. 네, 대우 쓸게요. not Q이면 not P가 참이네. 그 다음에 not S면 not R이다도 뭐야? 참이네. 근데 자 이런 거지. 그럼 이제 3단 논법을 할 건데 항상 3단 논법 증명할 때는 출발점에 주목해라. R이죠. 그럼 R에서 출발하는 게 뭐가 있어? 여기 있네. 그치? 그러면 Q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럼 Q로 가려면 뭐만 필요하면 돼? 첫 번째는 S이면 Q에다가 참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자 S이면 Q에다가 있나 찾아볼게요. S가 뭐였어요? 판매량이 많다면 Q는 기능이 많다. 자 보기 해봐봐. 판매량이 많다면 기능이 많다. 없네? 그럼 패스 이거죠. 그럼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참이려면 누가 참이어도 돼? 대우. 대우가 있는지도 봐야 돼. 그럼 not Q이면 not S가 있는지도 보는 거야. 그럼 not Q는 뭐야? 기능이 많지 않다면 판매량은 적을 거다. 근데 그것도 있어 없어? 없네? A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 자, 어쨌든 나는 R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S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야? 두 번째 방법. S가 자 도달점이 Q면 되잖아. 그죠? 그럼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보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이면 당연히 저 말은 참이야. 근데 보기에 없다는 거지. 보기에. 1, 2, 3, 4, 5번에. 그러면 자 두 번째 방법은 뭘까 이거죠. S 가 어디를 거쳐? P를 거쳐. 이게 참이라면 그러면 이거지. R이면 S다가 참이고 S면 P다가 참이고 그럼 P다면 Q다가 참이니까 오케이 Q까지 갈 수 있겠구나. 자 그럼 얘가 있는지 볼게요. 얘는 뭐예요? S는 판매량이 많다죠. 판매량이 많다면 P 가격이 비싸다. 있어 없어? 없지. 그건 없어? 판매량이 많다면 가격이 비싸다. 이건 없다고. 근데 뭐는 있냐? 얘 대우가 뭐야? 이거죠. 그럼 나피면 나데스죠. 그럼 나피면 나데스니까 나피는 뭡니까? 가격이 싸다면 판매량은 적다죠. 있어 없어? 있네. 몇 번이야? 3번. 됐니? 자, 근데 모두 고르랬잖아.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모두? 세 번째. 자, 그러면 또 어떤 명제가 있으면 될까요? 또 어떤 명제가 있으면 될까?
R이면 Q이다가 참이 되고 싶어. 지금 이 상황에서 R이면 Q이다가 참이 되고 싶거든. 그럼 뭐가 있으면 돼? 없죠. 왜냐면 끝나는 점이 뭐여야 돼요? Q여야 되잖아요. 이게 중간 과정이 이 중간에 거쳐서 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어디로 가? Q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끝나는 건 Q로 끝나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봤을 때 Q로 끝나는 게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되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R로 시작해. 그럼 R로 시작하면 S로 가거든. 그지? 그럼 S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럼 S에서 P로 가는 거 없네. 그럼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S에서 not Q는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자 근데 하나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만약에 두 개라면 이 문제에서는 참이려면 하나의 참일 명제가 더 필요하다니까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개수 제한이 없다면 이것까지 되는 거 아니야? 자 봐봐. S가 not Q야? 그죠? 근데 not Q면 여기로 가거든? 근데 얘가 P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not P이면 P이다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둘이 부정관계인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죠?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연결을 지어줄 만한 게 있나? 이런 거지. 있어 없어?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떻게 찾아봐도 없어요. 왜냐면 꼬리물기인데 결국 이거에서 이걸로 해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나. 근데 뭐가 이제 중간에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이 문제는? 3번이에요. 3번. R이면 P이다. R이면 P이다도 해볼까요? R이면 P이다 되나? R이면 P이다가 있으면 아예 S가 말고요. 해봅시다. 네, R이면 P이다도 바로 다이렉트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죠. 아예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거예요. 즉 S를 거치지 않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R이면 S다가 있어서 S가 P로 가서 P에서 Q로 간 거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S가 P다 요거 갖다가 3번 하나 찾은 거지. 그지? 근데 이번엔 아예 다이렉트로